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효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목이 메어가지고 너무 반가우셔서. 그러니까 너무 네. 반가워서 목이 다 메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근데 상황은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짚어보면 짚어볼수록 나라가 진짜 많이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오늘 뭐 재판 과정도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재판이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내용 속보 받아서 계속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도 못하게 막았어요. 예,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촬영은 해야죠. 예, 이 내란 사건인데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네. 공익성에 굉장히 부합하는데 이 판단을 내린 건 또 해당 재판부예요. 촬영 허가는 해당 재판부가 내린 거예요. 출입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네. 이걸 관할하는 거거든요. 부적절해요. 박근혜, 뭐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도 사실 이 촬영이 허용됐었다고 네. 하고요. 예. 그럼 국민의 알 권리,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들이에요. 국민들. 뭐알 권리는 그러면 제한하고 그럼 피고인의 인권 이건 형량하는 문제인데 네. 이게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는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예. 사실 지난번에 구속 취소라는 그 결정을 내려가지고 상당히 그 법학계나 이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명문에 되어 있는 규정조차도 윤석열 피고인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해서 법을 그냥 혼자 창조해버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촬영을 막은 결정도 이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조력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지기현 재판장이 그 권한 자체를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무래도 재판정을 찍다 보면 판사 얼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부끄러운 짓을 했고 본인이 또 카메라에 노출되는 게 스스로 싫으니까 네. 아예 그냥 비공개 결정을 내려버리면서 그냥 비판받고 그냥 뭐 소나기 내릴 때 비 맞고 나가자 아마 이런 결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결론적으로 이 사법 불신을 완전히 초래하고 있다. 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법원의 대우 각성을 저는 촉구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커지니까 재판부에서 법정 촬영 기자들에게 신청 다시 하면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네. 밝혔어요. 어쨌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기자들한테도 비판이 쏟아지고 하니까 재판부가 다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해도 불어다. 이럴 수도 있겠나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게요. 자기네들이 부여받은 권한도 국민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어긋나는 판단을 하고 전례에도 반한다면 판단을 아마 다시 신청하면 이렇게 단설 단계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요. 진짜 윤석열 내란 터지고 나서 국민들이 잠 못 들고 지금 넉 달째 내란성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재판부가 이거 하나 시원하게 국민들이 보시지 못하게 한다면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잠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 네. 하나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한방울 자멘젤 상품인데요. 한참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가 있으시죠. 하루 종일 몸도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거나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이런 증상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더한방울 자멘젤을 추천드립니다. 상추 먹으면 졸린다. 옛날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락투신 성분 때문인데요. 이 자멘젤에는 락투신 성분이 일반 상추보다 124배 많은 흑화랑 상추 추출액이 무려 55%나 들어 있습니다. 추가로 타트 체리 그리고 캐모마일, 블루베리까지 숙면에 좋은 원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영국 비건 인증, 해썹 인증까지 받아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상품의 재구매율이 50%가 넘고 구매 후 확실히 다르다 이런 후기도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5월 달 곧 가정의 달이 돌아오는데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자멘젤 2달에서 석 달치 구매하시면 쌍화탕 10배 농축 쌍화비담 10환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구매는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 또는 더한방울 공식 쇼핑몰에서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은 02-6914-6770 677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꼭 더한방울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6914-6770 02-6914-677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잠 못 주무신다는 분들 꽤 많으신데 이 자멘젤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이 보약이에요. 잠을 충분히 잘 주무셔야 그래야 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보약 하나 더 있죠. 이 내란이 진압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 진압이 되면은 잠이 자동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자멘젤 드시고 네. 내란 진압이 완성이 완성이 되면 이제 잠이 잘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 네.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야 된다. 아이들도 키가 더 크고요. 그러니까요. 잠을 자야 또 좋은 호르몬이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은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가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만약 쓰고 있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인정보 보안 사고가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고요. 개인정보 보안이 아주 철저한 회사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지원금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익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 이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실 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해서 대신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광고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재판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국민 참여 재판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요. 늘 매던 그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늘 매던 빨간 넥타이를 메고 형사재판에 출석을 했다는 기자들의 그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아마 저는 원사이드하게 본인 한견 잘 먹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증인 신문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조성현 단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조성현 단장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도 이제 김정민 변호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네. 기록이 워낙 방대해서 이 조서가 있는지도 이제 아주 정확하게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대리인으로서도. 근데 재판부가 이것을 딱 찾아내서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히 유의미한 진술을 했거든요. 헌재 나와서도 유의미한 증언을 했습니다. 수방사 단장으로서 제일 경비단장으로서 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나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몰아붙였죠. 당신 의인이야? 당신이 뭔데 그래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다 정영식 재판관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 제지까지 받았는데 의인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자기 희하의 이 부하 병력이 내가 거짓말하는 걸 내가 거짓말 하더라도 다 알 거기 때문에 본인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다 인정됐습니다. 증거로 채택됐고요. 파면의 하나의 사유로 기능했어요. 그러면 형사재판, 이 헌법재판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라는 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헌문란이란 건 아무런 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없는 입법부에 무장한 군을 보내서 아무런 통제도 가해선 안 되는 이 하나하나의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게 그게 국헌문란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걸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재판부 검찰이 사실상의 첫 증인으로 부른 건데 예단과 심증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기여할 거라고 보고 전 여기서 막 무죄 얘기하고 공소기각 얘기하는데 그냥 헛된 또 희망회로를 보수 진영이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평가를 이제 받는 거죠. 네. 사실상 뭐 헌법재판도 정치적 사법 재판이기는 한데 뭐 그때도 뭐 다양한 이상한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법대로 평가하는 잣대는 다르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형사재판도 지기현 재판장을 신뢰할 수는 없죠. 네. 저분이 지금 이상한 결정을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이미 스스로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1심에서 본인이 뭐 봐준다? 뭐 상상하기도 어렵지만은 네. 봐주면 항소심 가서 무조건 깨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뭐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장 저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관련된 재판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시작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또 대선 치르고 뭐 하고 하면 또 그때까지 또 증거인멸하고 또 그동안에 이 범죄 혐의자들이 또 마이크를 가지고 또 국민들을 교란하면서 모든 내란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국회 상황을 좀 보긴 봐야겠습니다만은 좀 상설특검이라도 저는 좀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 묘책들을 좀 국회에서 저는 논의를 계속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문제까지 있었잖아요. 뭐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대리 섭정을 하고 있는 건데 행정관 출신의 윤석열과 가까운 자를 대통령 기록관장에 임명하고 이런 식의 지금 국정농단 짓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기록들을 은폐하고 장기 30년으로 묶어가지고 못 들여다보게끔 지금 만들고자 하는 네.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내란의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이제는 저는 국회가 새 정부가 들어설 게 명확하고 네. 또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한다면은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12.3 내란 특별법에 예. 총망라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가면서 장애로 느꼈던 것들을 극복하는 저는 조항들을 다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많은 분들이 아 그거 뭐 위헌의 논란이 있고 뭐 문제가 있잖아라고 하지만은 과거에 5.18 특별법을 통해서 그걸 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네. 김영삼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기 대통령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듯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 제기하는 대로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12.3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특별법이 필요하다. 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부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럼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내란 특별법 저는 통과시켜가지고 그때는 뭐 새 정부가 그 법을 뭐 거부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 바로 그냥 저는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이 내란을 정리하는 일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첫 번째 재판을 시작으로 해서 이 내란죄, 네. 내란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보수의 희망 회로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측이 스스로 그 판을 짜고 일종의 이제 공소기각이 됐든 무죄가 됐든 그 판을 짜고 들어가고 지기현 재판부를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끊임없이 기자들의 감시와 그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둬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한덕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뭐 오늘 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일약 2위로 등극을 했어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덕수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신 변호사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뭐 한덕수 씨는 지금 총리면서 동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직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정부 수반 역할을 임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운 국난의 상황, 그것도 본인들이 파면당한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만든 상황을 관리해도 모자른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본인들이 또 한 번 정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2의 내란 정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본인들의 욕심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추태에 대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전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뭐 한덕수 총리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다 할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6월 3일에 우리가 대선을 치를 텐데요. 그때 국민들이 무시무시한 민심의 심판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압도적 정권 교체를 향한, 반대로 말하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한 이 내란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 아닌가. 전 한덕수 대행을 막을 길은 많이 없어요. 네. 사실은 아니 심판을 보라고 맡겨놨는데 그 심판이 편파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어느 한 팀의 일원으로서 유니폼을 속옷으로 입고 있다. 그걸 뭐 어떻게 막습니까? 야. 옷을 벗겨요 어떻게 해요? 유니폼을 속옷으로 입고 빨간색 속옷을 지금 입고 네. 팀원인 거예요 사실. 그 위에 이제 하얀 셔츠 입고 겉으로는 이렇게 검은색 흰색 네. 애플이 옷을 네. 입고 네. 있는 거죠. 네. 호루라기도 들고 있는데 안 불어요. 그 민주당에 대해서만 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막을 길은 지금은 이 내란의 연장, 친이 쿠데타에 우리가 사실은 그 잔재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어려운 건 맞는데요. 전 결국에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이 내란 진압의 주체가 국민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대선을 통해서 전 정리를 할 것이다. 근데 한덕수 대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시간이 곧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른바 윤픽이냐. 그런데 윤픽. 아직 왜냐하면 김종혁 전 최고가 뭐 이른바 친윤 찐윤의 각본과 주연으로 이제 등판한 거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지금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하거나 마음이 한덕수 쪽에 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친윤계가 한덕수를 상당히 띄우려고 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왜 그럴 것인가.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 분들 얘기도 이번 텀은 어차피 버리는 카드 성격이 좀 있으니 네. 한덕수라는 본인들이 약간 좀 희화에 둘 수도 있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통제도 되는, 그래서 당권과 지방선거에 여러 이제 권한 같은 걸 염두에 둔 카드로 고민을 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원들은 좀 진심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버무려지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거는 권력 의지를 사실상 낸 거죠. 자기가 나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저는 한 것 같아요. 네. 하진 않더라도 나 지금은 안 나간다고는 얘기 안 할 거야 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로부터 뷰티풀 잉글리시 뭐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 누가 흘렸습니까 언론에. 네. 그리고 동아일보랑 대화했을 때도 고민 끝나면 얘기하겠다는 네, 취지로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어쨌든 차곡차곡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도 김문수 다음으로 한덕수 이렇게 네. 나온 건데 김문수라는 주자는 기본적으로 하락했다고 그것도 많이 그렇죠. 빠졌어요. 네, 엄청 빠졌어요. 그런데 급부상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생각할까요? 나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나구나. 난가, 어. 난가뼈. 예. 그거를 그냥 버려버릴 것인가, 그 기회를 예. 그 선택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한덕수라는 후보가 나오면 나쁠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얌체 같은 플랜을 언론에 내세우고 있어요. 나 무소속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너네가 주자 세우면 나 거기랑 단일화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행 그 전 대표 측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건 각본이다. 뭐라 하는데 이건 분란으로 작용하고 더 큰 분열로 한덕수가 불쏘시개로가 될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포기하는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각본이 맞는 게 네.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월권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잖아요. 그랬죠. 이게 정신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파괴하는 거를 맨정신에 한다는 건 정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역사적 단죄를 받겠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간 행위나 한덕수가 차기 대통령의 지명권 내지는 국민들의 선택권, 민주적 정당성을 본인이 빼앗는 행위, 네. 이건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덕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의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플랜을 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자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고 로고 바꿔가지고 셀프 세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때가 많이 껴가지고 셀프 세탁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세탁실에 가는 거죠. 가서 이제는 한덕수라는 사람을 빌려가지고 이 세탁쇼를 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체 세탁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이 내란동조 세력이 자체 세탁도 너무 뻔해서 안 되니까 네. 또 하나의 착시를 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 행정권을 통할하는 네. 임시로 통할하는 자까지도 껴가지고 또 한덕수의 욕망까지 거기에 가세가 돼가지고 이자들이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고 지금 하는 것인지 그 욕망의 추악함의 끝을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 네. 이거 전 심판으로 다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영화보다 더 현실이 영화 더 같다. 지독하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권선징악이 되는데 안 지금은 되고 오히려 있죠. 네. 더 활개치고 있잖아요. 네. 뭐 5년 하면 어때, 3년 하면 어때, 어차피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 막 다니고 예. 지금 내란 사범이 패딩 막 입고.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영화에서는 내란 일으키면은 심판받는데 심판받죠. 현실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 확실히 끝내야 됩니다. 이번에 맞아요.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면 이거 계속 휘둘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윤석열의 그 5년 발언과 3년 발언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네. 이거거든요. 아 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습니다. 난 술만 먹을 거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잖아요. 술을 3년치 먹나 5년치 먹나 애감만 나빠지지 똑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를 또 누구도 하는지 아십니까? 술 안 먹는 한동훈 전 대표도 비슷하게 해요. 개헌 대통령에서 본인이 3년 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이 왜 이렇게 3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조차도 개헌이라는 카드를 자기 권력을 만드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년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그 발언의 인식이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라 한덕수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이 자들은 그냥 헌법이라는 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총칼 들고 가서 집 밟는 대상 내지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헌법도 그냥 바꿔버려 그냥 3년으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나라를 위한 마음은 1도 없고 그렇죠. 그냥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개헌도 갖다 쓰고 내란도 갖다 쓰고 그러니까 이거 정리 못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아직 내란 진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좀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이 소위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 이 기득권 세력이 언제 어디서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법 해석한 것에 대해서 너네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따라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맞아요. 통보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국민 알기를 정말 굉장히 우습게 무시하는 아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취급해도 돼라는 인식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거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식으로 뭐 1년이 지나면 다 까먹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아마도 이번 대선은 물론이고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도 이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심판당한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즐겨요. 안 현명하죠. 까먹습니다. 예. 예, 현명하고. 근데 지금 재밌는 현상이 차기 이제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김문수 장관이 지난주에 16.3%에서 10.9%로 주저앉고 그게 고스란히 이제 한덕수로 이동을 한 거예요. 8.6%. 지난주 갤럽 금요일 조사에서 2%였던 나왔죠. 한덕수가 월요일 불과 며칠 만에 8.6%로 훌쩍 뛰어 올랐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다 합쳐도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부터 이준석까지 싹 다 합친다 한들 이 수는 한 30% 내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보수가 똘똘 뭉쳐도 30% 수준이다. 그 위에 보면은 야권 후보 종합이 55.1, 여권 후보 총합이 38.6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권 교체에 상당히
힘을 네.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러니까 이 1대1 양자 구도로 붙였을 때 이재명 대표랑 격차가 가장 적게 나는 게 한덕수로 나오긴 하는데 다 합친 게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어제 KBS 여론조사를 보면 또 중도층에 한정해서 왜냐하면 무당층, 중도층의 마음이 진짜 캐스팅 보트 아니겠어요. 네. 근데 격차를 과거보다 더 벌렸더라고요. 이미 국민들은 저는 채점표에 채점을 마치셨다. 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이런 자세로 뭐 선거 캠페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만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적폐 이 국정농단까지 이르렀지만 상당히 붙었었어요. 이게 표 결집이 되면 진보 보수 양쪽이 확 서로 이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지금 추세로라면 한덕수라는 변수는 국민의힘의 분열만 가중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보수가 지금 많이 하거든요. 경제 전문가 대 비전문가. 그렇지만 한 번도 선출된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이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었고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적격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언어로 행정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발탁돼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그냥 임명직 이상을 공무원. 보여주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그런 위험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당했거든요. 윤석열한테. 정치에서 정치 영역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도했거든요. 정치인 아니잖아요. 한덕수. 그리고 행정에서 상치를 내고 그리고 당 대표로서 결과물을 냈던 사람과는 사실 국민들이 게임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한덕수 대행이 정례 국무회의에서 밝힌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그리고 필수 추경안 국회에 제출할 거고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이 부여된 마지막 소명, 국무위원들과 함께 부여된 마지막 소명.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가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저희 때는 이제 체벌도 좀 하셨었고 이제 가장 벌로 많이 했던 게 화장실 청소였어요. 네. 실제로. 네, 근데 맞아요. 화장실 청소도 많이 하고 당번으로 이제 뭐 네.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는 말씀하신 대로 통상 전문가 또 많은 인적 네트워크 또 경험, 경륜, 영어도 잘하고 근데 그걸 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안 쓰고 애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 주면 이제 할 거예요? 그게 말장난이잖아요. 네. 그동안에도 총리를 하면서 정권의 2인자인데 대통령하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무슨 염치와 낯짝으로 인제 와서 본인의 경험과 경륜을 마치 숨겨왔던 것처럼 이제부터 하면 잘하겠다. 이게 말장난이죠. 네.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합니까? 그 나라 운명이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을 욕심내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너무 못 읽다 보니까 네. 제가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야합, 협잡, 막후 이런 구태적인 용어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당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한테 지금 뒤에서 막 어떻게 그러니까. 군부를 찔러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네. 뭔가 나중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을 만들고 뭐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반 이재명으로 포위시키면 우리가 네. 정권도 뺏어올 수 있어. 예. 그 협잡과 야합과 막후 구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투명하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기가 막힙니까? 옛날 같으면은 보도도 안 되고 국민들이 이런 거에 정보 접근권이 없다 보니까 의견도 못 내고 그냥 야합과 협잡과 막후 구태에 다 당해버렸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다 정보를 파악하세요. 더 빠른 거예요. 더 빨라요. 다 다양한 알고 계시니까. 유튜브를 다 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시대가 바뀐 거를 못 깨달으니까 이런 식의 해서는 안 되고 또 통하지도 않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슨 짓을 하든 그냥 하라 이겁니다. 그들의 기회주의와 그들의 욕망이 또 한 번 이번에도 발동이 될 터인데 국민들에게는요. 아, 더 심판해야 되겠다. 더 뿌리를 뽑아야겠다. 더 정말 일말의 동정심도 거둬야겠다라는 그 마음만 더 줄 뿐 저는 이번에 대선 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아마 될 텐데 정권 교체의 가장 주된 세력일 겁니다.
55%에서 65%를 저는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 65%까지 얻으면은 그 다음에 정권을 열 때 얼마나 힘 있게 일하겠어요? 네. 그 65%까지를 최고 맥스로 해서 저는 미니멈으로는 55%. 그래서 그 10% 언저리에 가서 당선이 되도록.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대통령 당선은 없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51.6% 얻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을 가지고 이완규도 정리하고 네. 내란도 정리하고 요걸 지금 바쁘게 달려가야 될 때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야합과 협잡과 마쿠 구태에 대해서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요. 네. 정말 해도 너무한데 그럴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심판밖에 매밖에는 답이 없다. 이번에 회초리를 다 드셔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예, 전 국민 회초리. 다 회초리 뭐 다 무상으로 나눠주세요. 다들 그냥 각자 하나씩 구해오는 걸로 네. 회초리 하나씩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까 하는데 그 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요. 네, 지금. 맞아요. 그 이상. 진짜. 그러니까 진짜 네. 끔찍한 건데. 우리가 이완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함상훈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어디서 뽑아도 이런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을 뽑았는지 기가 막힌 놀랍더라고요. 수준이에요. 네. 오늘 한겨레에 나온 그 단독 보도를 보면 성범죄 항소심 사건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감형을 해줘요. 그것도 네. 여러 차례. 네.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딸이 미성년자도 나이대가 있는데 만 13세부터 친아버지로부터 이제 5년 동안 추행당하고 이랬던 걸 이제 기소가 됐는데 대폭 감형이 됩니다. 이 함상훈 판사에 와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됐었는데 이걸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위를 봤더니 이거 잠결에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그런 항변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뒤에 딸과 대단히 친근하게 애정으로 살갑게 지내왔다라는 점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미성년자는 본인의 법률상 그 대리인이 아버지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생존에 걸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되게 어린 8살 아이를 강제추행한 사람도 대단히 감형을 해줘요. 이 사람은 이거 문제 삼으면 큰일 난다고 부모한테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냈던 사람입니다. 고령이다. 아픈 아내가 있다. 그럼 그 피해자는 피해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나아가서 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미수도 범죄고요. 미수는 감형 사유가 아니에요. 미수에 따라서 법정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인식 그리고 정말 2,400원 횡령한 부분 정말 법리적으로 횡령이 맞다면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되게 강하게 처벌을 했고 그때 항변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 이제 1인 시위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봐줬던 거예요. 이 운수회사에서.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표적화됐다라는 맥락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다. 소액이어도 이거는 회사로서는 타격이 되니까. 이게 저는 법이라는 것도요. 법문이 모든 케이스를 다 관할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가치관과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상식이 있는 법관들이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냥 일반 기자를 하다가 변호사가 됐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건 법이라는 게 정말 응축된 도덕과 법상식 그리고 흔히 말하는 법감정의 그냥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판단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는 자리에 가는 법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수의 능력, 보수의 어떤 이념, 성향 다 불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골라도 이런 사람들 이완규면 이완규 그다음에 함상훈이면 함상훈 어디서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체면도 염치도 다 내던지고 오로지 기득권에 자기들의 이익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와 이게 그냥 다 응축돼서 다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대한민국 보수 참 부끄럽겠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나는 보수주의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글자 차이인데 지금 이 언급하신 자들은 네. 보수가 아니라
보스주의죠. 보스주의. 보스. 예, 보스주의.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보스에게 충성해서 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보스 추종 세력인 겁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보수라고 불러요. 한 글자 차이인데. 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안전을 걱정하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공공선이 어떤 거냐를 천착하는 사람들이 보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들은 그냥 뭐 자리 주면은 뭐 한덕수가 월권으로 지명을 하든 뭐 윤석열의 뭐 아바타라는 인격 모멸적인 비판을 들어도 전혀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왜? 더 많은 거를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거의 무슨 공유주의 비극처럼 완전히 나라는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알박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알박기가 아니라 거의 무슨 사육 농장을 사는 수준의 알을 박는 거 무슨 알 갖다가 박아야 알박기고 귀엽게 보지. 이건 알박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본인들의 모든 권한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추태를 부리듯이 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말 하이에나 떼들이 그 고깃 덩어리에 달려드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내란 진압이라는 것이 이 친이 쿠데타의 특성상 정말 어렵다. 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빠르게 행정 권력을 갖고 와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행정 권력을 가지고 이건 정리를 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땅치는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아까 회초리라고 하니까 댓글에도 회초리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뭐 압도적 몽둥이를 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불몽둥이. 그러니까요. 일단 이제 한덕수의 난이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불거진 상황인데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신 그 5.18 특별법처럼 그 내란 이제 특별법. 내란 특별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새 정부 이후고 이게 한 50일 정도의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 50일 상황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당장 지금 그 이 두 사람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 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 중대한 헌법질서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맞습니다.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 이 두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요거 이번 주 안에 네. 결론이 나올 수 나올 수 있다라는 있죠. 이제 관측이 유력한데 네. 두 법조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게 두 개잖아요. 네. 국회가 본인들 권한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을 한 거고 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달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 때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이 됐어요. 그때 주문은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네, 네.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헌법에 마은혁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네. 추천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대통령은 형식적 권한만 행사하도록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행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안 한 거는 이거 국회 추천 몫인데 왜 안 해? 이거는 국회 권한 침해인데 네.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추천 몫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소송을 할 때는 한국의 법리는 내가 청구인 적격, 당사자 적격이 있으려면 내가 피해를 당했고 내가 당사자여야 되고 내가 직접적인 연루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국회는 네. 이 건에서 직접적인 권한 침해자라고 헌재가 안 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법리적으로는 미래의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권한 침해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이건 예, 대통령 추천 몫이라. 예.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은 약간 각하 이야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청구인 적격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네. 그 우원식 의장 쪽에서 낸 것은 네.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 침해를 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각하 인사청문권도 가능성이 그게 국회법과 관련된 법률을 보면 인사청문회를 설사 안 하고 하지 않고 안 받아들여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권한을 침해당했다고까지 볼 것인지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예. 그나마 더 저는 법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헌법소원이라는 생각이 헌법소원. 들어요. 이제 김정환 변호사. 예. 헌법소원은 뭐 법무법인 덕수에서도 내고 그 변호사분도 내시고 예. 하는데 논리는 그거거든요. 나 당사자 적격이 있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리인으로 사건 헌재에 맡겨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부적절한 인사를 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을 내가 침해당하게 됐어. 이거 봐주세요라는 네. 건 어쨌든 지금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나 내지는 대리인 지위가 있다라는 점에서 적격 논란은 벗어날 수가 있고 아하. 그리고 아마 저도 이제 헌법 전문가분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완규 이를테면 또 함사원까지 넣는다면 침해했다고까지 명징하게 사실관계 특정을 할 것인가 그거는 좀 먼데 네. 일단 그 과정에서 대행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명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특히 이 법조계에선 더 그렇고 법리 해석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과 헌법소원은 그나마 승산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가처분이 지금 전례에 비춰보면 이진숙 위원장도 한 5일 일주일 안팎으로 가처분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이다 이래서 뭐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처분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빨리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국회 권한쟁의도 이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초 선례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래도 뭐 충분히 전 논리 구성은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장현미 변호사님과 생각이 비슷한 게 결국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소원도 지금 들어갔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처분을 한다면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논리로 만들 부분들은 한덕수 대행이 권한이 없이 그냥 월권을 지금 하고 있다가 월권이라는 건 권한이 있는데 침범하는 거지만 이건 아예 무권한자다라는 주장까지도 네. 아마 늘 겁니다. 그럼 권한 없이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에는 임명 권한 없이 임명했으니까 국민 주권을 침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강탈해 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원천 무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인 재판관이 헌법소원을 진행하면 그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국민들은 다 재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가처분으로 지금 막아놓을 수밖에 없는 네. 그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6인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일반 정족수에 따라서 과반수 그러니까 9명 중에 5명 이상만 인용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도 탄탄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더라도 뭐 파면보다 훨씬 쉬워요. 예, 그래서 전 이거는 또 의외로 재판관들이 많은 부분들이 저는 뭐 전원일치에 가까운 저는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전 여기서 참 슬픈 부분이 뭐냐면 한덕수 대행이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의 제2의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헌법을 유린한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왜 법조 유관단체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아무 목소리를 안 내는지가 모르겠어요. 왜 대한변협 회장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법무부 차관은 물론 법무부 장관이 복귀했는데 그 장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법무부 차관은 왜 국회에 그때 와 있을 때 아무 말을 안 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면 장관급이고 헌재를 그래도 대표해서 나와 있는 분인데 또 역시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냥 하나만한 말만 합니다. 네. 그리고 법원행정처 처장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처장이 강력하게 선을 긋고 대한민국 헌법소원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야죠. 근데 아무 입장 안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특히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자들이 이런 식으로 비겁해서야 되겠는가? 전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참담함과 저는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만 목소리를 일치단결해서 야 이거 문제 있다. 법제처 주석서도 안 보냐. 그리고 법률 그 한국 헌법 학회에서도 입장을 냈고 법률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입장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어줬으면요. 네.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이완규가 집에 가죠. 근데 그들이 책임을 안 하니까 법리를 막 짜내서 국회의장께서도 권한쟁의를 해야 되고 또 헌법소원을 제기한 그 대리인들이나 그 변호사들도 또 헌법소원을 내서 가처분을 내야 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법을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걸 알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담합니다. 이러면 내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런 협력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믿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끊임없는 도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 좀 옛날에 드는 우리가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직을 걸고 얘기한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정부에서는 이복형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직을 걸고 이런 국면에서 대법원장도 직을 걸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직을 걸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네. 이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전 그 부분을 좀 근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해주면 그러면 이 나라가 네.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어쨌든 뭐 참 기대할 건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판이 네. 상당히 이제 경선판이 출렁인다 한덕수의 등장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는데.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저 전 원내대표도 불출마, 그러니까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 오늘 아침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11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돌리면서 날 좀 지지해 줘라. 그리고 한덕수까지 포함해서 대선판을 키우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느닷없이 불출마 던져버렸어요. 명태균과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설도 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굶주린 사자다.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이나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 어떤 먹잇감 먼저 뜯을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기계가 대단하더라고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은 저는 굉장히 지금 절박함 가운데 불출마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 절박함은 뭐냐면요. 이대로 정권 내주면 본인이 수사 대상자 1순위가 돼가지고 이거 뒷감당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좀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길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본인은 희생자적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뭔가 한덕수, 권성동 이런 식으로 당과의 연결성이 이어지는 그러면서 대선을 이기고 본인은 당권을 좀 접수해서 그 다음을 노리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전략을 전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오세훈 시장이. 예. 예,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의 오세훈 시장의 이런 변덕스러움이 예.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전 이거는 무슨 뭐 명분이야 뭐 책임지는 사람 없으니까 나라도 책임지겠다. 그건 근데 말도 안 되는 본인이 얘기고. 책임을 왜 줘요? 한덕수가 예. 책임을 지든지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지.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말이 안 맞을 때는 뭔가 우리가 예상은 되나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뭔가 모종의 배우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네. 유승민 전 대표는 사실 확장성 면에서는 가장 큰 후보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분은 집토끼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고 집토끼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고 집토끼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같은 보수 진영이었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에 전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탈당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확장성은 큰데 내부 집토끼 단속 안 되고 그 당에서 경선을 하면 또 내란동조 세력과 뭘 다시 해봐야 되니까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면 손발을 다 묶고 공을 차야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없죠.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근데 보세요. 그걸 이제 와서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하려면 대해서는 진작했어야지. 3자 구도를 만들려면 진작 총선 때부터 그 주춧돌을 쌓아서 3자 대결로 나갔으면 본인이 돼서 쓸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뭐 가정입니다만은 뭐 국민적 지지가 몰리면 뭐 마크롱 모델도 네. 있긴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유승민 의원은 그런 정치력과 그런 정치적 상상력과 실행력은 없던 분이고 마지막에 이 12.3 내란 국면에서는 한번 이재명 대표랑 비교를 해보세요. 목숨 걸고 네. 국회에 가서 담을 넘고 총뿌리를 맞서 싸운 사람과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주무셨는지 또 그 이후에도 광장에 시민들 쏟아져 나올 때 아무런 행동도 안 하다가 대선이 딱 벌어지니까 이재명 때리기만 하는 사람과 이 비교를 해보란 말입니다. 법원에서도 이제 공직선거법 다 항소심도 무죄로 끝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뭘 갖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의원은 참 그동안 10년 정도 넘게 야인으로 고생하신 거는 참 인간적으로야 네. 많은 국민들이 연민과 동정을 갖고 있겠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본인의 결단력과 국민들의 이 민심을 받아 안을 그 그릇의 크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게 그대로 드러났고요. 네. 이번에도 뭐 룰 핑계 대고 나가는데 난 이렇게 룰 만들지 몰랐습니까? 그 유승민 의원만 모른 거예요. 다 알아요 국민들은. 그 당에 미래가 없다 그러고 지금 그 당은 해산돼야 된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뉴스는 안 본 거예요. 유승민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 이제 끝났죠. 유승민은 끝났다. 끝났죠. 아니 네.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 자유인데 네. 나오면은 이제 보전도 못 받고 돈만 날리니까 누가 네. 그런 선택 하겠습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태세만 보이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이 단일화 국면에서 하나의 극적인 쇼를 연출하는 무대의 소품 정도가 되는 것이지 어떤 긍정적인 역할, 한국 정치를 바꾸는 역할 이런 건 끝난 겁니다. 유승민의 역할은 끝났다. 그 정치를 본인이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네. 요 내란 국면과 이 경선에 참여하는 이 한 3달간의 유승민 의원이 보여줬던 실력은 네. 전혀 국민적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게 전 냉정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대선판 열리니까 룰 시비 걸고 뭐 네. 아니, 그렇게 룰 그리고- 짜일지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느닷없이 반 이재명 빅텐트론을 얘기하고 맨날 오늘 뭐 아침 보니까 잡범 얘기하고 홍준표 이러더라고요. 잡범 네. 얘기하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건 상대에 대한 예우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악마화해서 되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을 떠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나물의 그 밥 논리에서 사실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 활로를 찾으려던 모습 자체가 저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서사마저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좀 자충수가 된 거다. 저 그렇게 네.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인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승민 대표가 되게 나이브하고 어떻게 좋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어느 정도 남아서 뭔가 합리적인 룰 세팅이나 이런 걸 기대하면서 좀 주저 내지는 지켜보고 관망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4인의 2인은 사실 찬탄 세력은 우리 당의 주자로 세우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선언이라고 봐야 되지 네, 않겠어요? 1대1로 누군가 붙으면 그 새 결집에서 거의 그 국민의힘 당내 사정에 밝은 사람들 하면 이야기를 들으면 3대7 내지 2대8이라는 건데 당원들. 그리고 뭐 역선택 방지한다라고 그래서 100%로 사인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자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는 주자가 될 가능성이 이 당에서는 0%도 아니죠. 거의 마이너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기자들이 이번에는 이번 대선판은 건너뛴다. 불출마라고 하니까 문자 보내고 봤거든요. 네. 아니다. 나 국민의힘 경선에만 나오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있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이 구도 속에서 뭔가 자기 포션을 구축하는 데는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처절하게 좀 실패했던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때리기로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때리기만 지금 그거 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제가 심지어 한 지역구에 이재명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붙은 PC 그 플랜카드도 봤어요. 네. 대단히 저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뭘 조심하라고 합니까? 조심한다면 계엄 세력을 조심해야 되겠죠. 예. 국민들이. 예. 어떻게 그런 혐오 적대시, 악마화 이런 거에 기대서 그럼 본인들은 어떤가요? 본인들은 순결하고 퓨어합니까? 아니요. 군을 그냥 막 보내잖아요. 아무런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예. 그거는 폭력이에요. 국가 폭력.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국민의힘 드러내지 못했어요. 누가 더 위험한 세력입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지연 말단적인 거에 막 이런 얘기 국민들을 진짜 얕잡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도 속에서 어떤 주자도 자유롭지 못하고 헤어나오고 있지 못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유승민 의원에게는 이 말씀은 꼭 한번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배신자론으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배신자론은 틀렸죠. 왜냐하면 박근혜가 왕이 아니니까. 그렇죠. 대전제가 틀리니까 유승민 의원은 그냥 국민 편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가 아닌데 그동안에는 엉뚱한 논리로 좀 내부에서 린치를 당해 온 건데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윤석열이가 또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국민들은 광장에 나왔고요. 추위를 떨면서 정치인들에게 손 잡아달라고 국민들은 아우성을 쳤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이 국면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 국민을 이번에는 본인이 배신한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 그럼요. 다 정리되고 나서 나와가지고 나 대선 먹을 건데 국민의힘 가서 플랫폼으로 쓸 거고 룰이 좀 이상해. 나 안 나갈 거야. 이런 식의 접근법은 국민들의 절실함과 절절함 내지는 국민들이 지금 이 내란 세력들 때문에 느끼는 위협감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니 그날 단문 넘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은 좀 미안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딱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니까 바로 본인 대선 플랜을 그때부터 가동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너무나도 절실하고 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1g의 힘이라도 더 모아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었는데 그때 외면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지금 메시지, 응답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민을 대상화하고 자기들에게 표를 줄 그런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정치는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이제 신 변호사님 잘 정리하신 것처럼 지난 넉 달간 보여준 정치인들의 행태, 그러니까 그 내란이 터졌을 때 주요한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시간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평가에서 좀 자유롭기 어려운 사람들은 스스로 지금 불출마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세훈. 네. 예, 그리고 조만간 저는 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이고요.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했다.
그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그게요, 것이고 그 국민적 판단이요. 네. 중앙일보 단독으로 그 한덕수 통화가 나왔잖아요. 중앙일보에 뭐 훌륭한 기자들, 대기자들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보다 국민들이 판단 더 잘하십니다. 지혜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실에도 뭐 참모들 또 국무총리 누가 얼마나 배운 사람들이 옆에서 보조하겠습니까? 막 주판을 튕기고 지지율 분석하면서 막 판짜겠죠. 그자들보다 광장에 나와서 소리 외치고 내란 세력 물러가라고 하신 분들의 집단 지성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세요. 국민들한테.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유승민 대표도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도 평가받은 게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걸 내란 국면에서 에너지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국민들의 혹독한 판단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 명태균 씨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내일 정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장 변호사님 이제 다음 방송 가셔야 될 시간이 네. 다가오기 때문에 더 길게 끌 수가 없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